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명사회자, 우리 본사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사회를 보시는 아주 명사회자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심재광 크라운 마스터고요.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미국에서 산다는 게 조금 뭐 그래도 뭐 괜찮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요즘에 미국이 좀 맛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도 이거 미국을 좀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국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계속 사는 게 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음, 근데 저는 하여튼 옛날에 제가 지금 딱 미국에 이민 온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정말 긴 세월이죠. 제가 미국에 온 지가 벌써 30년 됐습니다. 1996년에 미국에 와서 지금 2026년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제 미국에서 살아서 정말 가끔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말 요즘에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제가 또 네 명의 자녀가 있는데 얘네들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그 한국말도 좀 잘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첫째가 요즘에 이제 저는 딸 아들이에요. 딸 아들인데 첫째는 또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이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 남미의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영어하고 스페니쉬를 해요. 스페니쉬. 여러분들 스페니쉬 아시죠? 서바나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서바나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미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지만 자기들 나라 말인 서바나어, 스페니쉬를 또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면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말을 잘하면 영어를 잘 못하고 두 개 다 잘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참 미국에서 사업할 때 이 언어의 문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그 정도 하고요. 저는 1996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사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미국에 온 셈인데 그때 당시 저는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89학번인데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89학번이나 80년대 학번들이나 뭐 90년대 초반 학번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 때만 해도 취직이 잘 됐어요. 굉장히 취직이 잘 돼서 뭐 과에서 뭐 5등 안에 들면은 취직들이 뭐 굉장히 좋은 데도 잘 되고 10등 안에만 들어도 뭐 나쁘지 않게 했는데 제가 꼭 몇 등이란 말은 못 하겠지만은 제가 그때 당시 저는 그 LG전자에 취직이 됐었어요. 그것도 3학년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이미 취직이 확정이 되고 졸업하면은 LG전자에 가기로 돼 있었고 또 3학년 2학기 끝나고 그 어느 스키장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스키장에 가서 LG 이제 뭐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뽑힌 사람들 수련회도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리고 내성적이었고, 누구 앞에서, 누구, 어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러웠고, 한마디로 굉장히 평범한 사람. 정말 그냥 존재감이 없던 사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용기를 내보지만 도저히, 용기를 아무리 내도 도저히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제가 이제 취직은 됐는데 이제부터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사회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저는 그 사회생활을 한다는 할 때 그 내가 저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군대 생활도 꽤 힘들게 했어요. 군대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 그러더라? 그 관심병 관심병이라고 하나요? 예, 관심병이 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굉장히 말도 적고 그래서 기합도 많이 받고 두드러 맞기도 많이 두드러 맞고 뭐 그러면서 군 생활을 했던 저라 참 어떤 조직에서 단체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걱정돼서 차라리 내가 미국을 가자. 내가 영어라도 잘해가지고 오면은 어, 한국에서 좀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내가 뭔가 나 스스로도 대견스러운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내가 어디 가서 좀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하고 미국을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면은 영어를 잘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무식한 생각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저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고 전라남도 곡성 출신이고 중학교 때까지 곡성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도 이제 광주에서 나왔는데요. 집이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광주 쪽 계시는 분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아 자동차라고 그때는 아시아 자동차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시아 자동차 때 거기 가서 일을 했었는지 아시아 자동차일 겁니다 아마. 아시아 자동차라고 할 때 그 공장 앞에 일요일 아침 새벽같이 가면은 한 50명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청소를 시켜요. 그 공장 안을. 그러면 하루 일당이 5천 원. 그 5천 원을 받으면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던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던 그런 학창 시절이었고 또 대학교 때는 이제 용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좀 제가 또 대학교 가면은 또 가끔 이렇게 저는 담배도 피웠고 술도 마셨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이제 다 끊었지만 술은 가끔 와인을 한잔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너무 솔직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 대학교 때는 그런 용돈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합니다. 신문 배달을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3년인가 했고 그다음에 주말만 되면은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왜 노가다를 뛰고 신문 배달을 했을까요? 제가 공부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공부하고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던 저는 그래서 친구들은 막 과외도 하고 좀 일찌감치 자격증도 따가지고 자격증으로 뭐 이렇게 파트타임도 하면서 돈을 잘 벌었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을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신문 배달하면서 제가 신문 배달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맛있는 우유를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신문 배달로 만족하면서 주말에는 노가다 뛰면서 그렇게 저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LG전자에 취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에 취직이 다행히 됐었는데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예요, 저는. 내가 과연 사회생활을 적응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돼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오면은 자동적으로 뭔가가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굉장히 철이 없었죠, 제가. 철이 없었던 때에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 와서는 이제 정말 그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신분을 어, 뭐라고 표현하지? 신분을 이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그 변호사가 일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왜 내가 변호사의 실수 때문에 제가 불법 체류자가 됐는지. 그래서 미국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불법 체류자가 됐고, 그로부터 무려 23년 동안을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23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 거라고 알고 왔다면 저는 절대 못 왔을 거고,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딱 닥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한테 선택이 없다 보니까 살고 살다 보니까 2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일단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고 정부에서 주는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없고 어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휴가도 없고 무슨 보너스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용직 뭐 이런 것들만 제가 전전하게 되죠. 회사에 이렇게 뭐 취직을 하면은 1년에 며칠 동안 휴가도 있고 뭐 또 있고 뭐 또 있고 뭐 그런데 보험도 되고 특히 미국은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잖아요.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자기가 보험을 들어야 돼. 근데 그 보험료가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여섯 식구인데요. 저까지, 저랑 와이프랑 자녀들 넷, 여섯 식구인데 이 여섯 식구가 전체가 보험을 들려면 한 달에 한 아무리 그 싼 거를 들어도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돼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 400만 원, 500만 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거를 보험료로 낸다면 여러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내죠, 절대. 그래서 저는 어, 또 이제 제가 자녀가 넷이다 보니까 와이프가 일을 못 해요. 저희는 정말 첫째 날 때까지는 첫째 애가 하나일 때까지는 와이프랑 저랑 맞벌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었어요. 근데 둘째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외벌이가 된 거죠. 그리고 셋째가 생기고 넷째가 생기고. 그러니까 혼자서 벌어서 이걸 다 저희 가정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아파버리면 큰일인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직장 뭐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프면은 그 영어로는 sick day라고 그래요. 제가 아프면은 며칠 빠질 수 있는 그런 병가라고 해요. 병가를 낼 수 있는데 저는 병가가 없어요. 그냥 아프면 일을 못하면 그냥 그날은 꽁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면 돈이 있고 일을 안 하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절대 아프면 안 돼. 절대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감기도 들고 그렇잖아요. 감기가 들어도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가정이 어려울 때 셋을 낳고 살는데 그때도 벌써 이제 어려웠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넷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책임은 저한테 있죠. 근데 넷째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에 받아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어버렸어요. 일하다가. 근데 그 발목이 얼마나 아픈지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어 뭐 어디 가서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목을 그냥 꽁꽁 붙들고 삔 발을 붙들고 어떻게 일을 끝마치고 그로부터 이 발목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저희 막내가 지금 16살이니까 거의 17년 전에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발목을 삐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발목이 시큰시큰해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나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했더니 어떻게 됐냐? 결국은 크게 아프지 않고 발목 삔 거 그런 그 사건 외에는 제가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를 나한테 주입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머리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따라가더라.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미 느꼈었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가 부자가 됐을까요? 물론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던 일은 세탁소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게 제 주 직업이었어요. 직업. 세탁소 배달 일.
그러면은 세탁소 주인도 많이 못 버는데 세탁소 배달하는 사람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세탁소에서 배달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처럼 보이나요, 지금? 지금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죠. 물론 애터미에서 크라운 마스터고 정말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다니니까 뭐 그래도 멋있게 보이죠. 뭐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 당시는 제가 생각해도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했었어요. 정말 대학교 때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제가 자신감이 없었는데 LG전자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대기업이죠. 대기업에 취직하면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텐데 저는 그것도 자신감 없어서 도망치듯 미국에 와서 사는데 사는 삶은 더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상황에서 더 저는 초라해지고 더 자신감 없고 더 존재감 없고 정말 패배자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는 이러다 죽겠구나. 나는 미국에서 그냥 그 신분도 불법 체류자지. 애는 넷이나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내 뼈를 갈아서라도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 텐데 나는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희망도 없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아무 뭐 핑크빛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터미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되었던 것이 제가 지금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당시는 정말 제가 그 변호사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변호사만 생각하면요. 막 그냥 화가 올라오고 얼굴이 혈압이 올라오고 막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지고 그냥 그 분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시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게 나한테 주어졌던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났을 때 저는 애터미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애터미 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봐요. 성공하기 전에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힘들었었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갸우뚱해요. 뭐가 제일 힘들었지? 지나놓고 보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다 정말 재미있었던 일만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애터미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런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좀 이게 그 뭐라고 여러분들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다고 하나요? 좀 뭐가 주파수가 안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의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제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한 순간순간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24시간 떠나지 않는 단어는 뭐였냐? 돈이었어요, 돈. 그러니까 얼마나 제 삶이, 어, 뭐라고 할까요? 너무 피폐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잘 표현을 모르겠지만 늘 머릿속에 돈만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한국으로 치면은 1,00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는 몇백 원도 다 카운트 해가면서 됐던 그런 삶이 너무너무 지겹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다가 에테미를 만나서 이거는 나의 사업이다. 저는 취직도 할 수 없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월급을 받으면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월급이 얼마는 떼서 저축도 하고 얼마는 뭐 투자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한 삶.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무슨 재정 교실 같은 걸 해요. 어떻게 하면은 금전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뭐 그런 교육도 받아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도 저한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마시던 커피를 줄여라. 외식을 줄여라. 뭘 줄여라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아도 저하고 전혀 와닿지가 않았던 그런 삶에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딱 만나니까 이거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가 중요했냐면은 아, 나도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꽂혔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 사업을 하려고 해도요. 제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일단은 그 운전면허증도 이 갱신을 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오늘 핀트가 안 맞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이 와서 이 강의를 한다니까 해외 사업을 어떻게 펼치느냐 그걸 배우고 싶으셔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과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동떨어져서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 보통은 가서 그냥 몇십 불 내면은 갱신이 돼요. 그러나 저는 이 신분이 없기 때문에 브로커를 사야 돼요. 브로커를 사서 그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주면은 그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니는데 그 운전면허증을 만드는데 브로커 비용이 보통 3천 불, 4천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500만 원이 들었어요.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둘 다. 저 3천 불, 4천 불 혹은 저희 와이프가 또 3천 불, 4천 불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늘 떠나지 않는 단어 속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사업도 안 돼. 어떤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건덕지가 단 1도 없어. 그러나 희한하게 다단계는 여러분 다단계 하니까 굉장히 나쁜 것 같이 들리는데 저는 다단계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가 거의 제가 미국 생활 초창기 때 아메이를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 생필품을 바꿔 쓰기만 하면 그러니까 애텀이랑 똑같아요. 바꿔 쓰기만 하면은 그게 소득이 되는데 그냥 소득이 아니고 연금성 소득이다. 그래서 너가 평생 한 번 일한 것 때문에 평생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인쇄소득처럼 받는다. 이게 저는 정말 대단히 마음에 들어서 그때 2년 반 동안 열심히 했었어요. 2년 반 동안 제가 열심히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몇 명 정도 가입을 시켰을까요? 2년 반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2년 반 동안 과연 몇 명이나 아메이에 가입을 시켰을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명이 안 돼요. 2년 반 동안 제가 가입시킨 사람이 20명이 안 돼요. 혹시 지금 애터미를 하시면서 2년 반을 하셨는데 혹시 2년 반 정도 애터미 하신 사람 중에서 사장님들 중에서 아직도 20명도 가입을 못 시켰다. 그러면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죠? 혹시 20명도 아직 안 되신 분 계실까요? 제가 특별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는 이 MA를 하면서 2년 반 동안 하면서 제가 가입시킨 분이 20명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가입비가 일단은 가입비가 있어요. 당신이 왜 이 돈을 내고 MA 회원이 되셔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저도 힘드니까 저는 그걸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가입을 했어요. 왜?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일단 돈 하는데 돈이 된다니까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가입을 권유를 했는데 자기들은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좋은 제품 있으면 내가 네 아이디로 살 테니까 나는 가입 안 할래. 근데 그래서 가입을 안 해주다. 근데 2년 반 동안 그래도 20명은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근데 20명 정도 가입시켰는데 과연 2년 반 후에 그대로 20명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1년 지나면 또, 뭐죠? 회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사람들이. 아, 나는 1년 동안 했는데 또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분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게 관심이 없고 그냥 제품만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입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또 내 아이디로. 그래서 2년 반이 지났는데도 20명에서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막 1000명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줄여서 정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다단계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여러 다단계를 경험을 했었어요. 왜 다단계를 여러 번 했을까요, 저는?
왜냐하면은 다단계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사업의 기회가 없었어요. 신분도 그렇죠. 돈도 없죠. 재능도 없죠. 무슨 기술도 없죠.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죠. 하여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소개를 받아서 애터미 사업 설명회를 갑니다. 소위. 근데 저는 초창기 멤버라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죠. 그때 회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무려 4시간 동안. 그때 사회를 보시던 분이 지금 김수님 아니 죄송한데 그 크라운 마스터신 분이 계세요. 하여튼 지금은 크라운 마스터신데 그때 당시 스타 마스터셨어요. 스타 마스터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때 당시 김성일 임페리얼님, 아니 김성일 로얄 마스터님, 그 다음에 이덕우 로얄 마스터님,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업 설명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그때 제가 초대받아서 갔고 그때 애터미라를 듣게 된 거예요. 애터미라는 걸.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성공을 못했던 거는 내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도구가 잘못됐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자존감이 없었고 자신감이 없었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거에 그 한계에서 어떻게 갇혀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도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자신감이란 걸 좀 가져봤어요. 나도 정말 성공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살리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니다. 나도 정말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려면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게 돈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이제 애터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미국에 뚝 떨어져서 혼자 있으니까 제 스폰서님은 가끔 1년에 한 2번 오셔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시작한 지 한 달인가 2달 만에 제가 대시적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시적이 됐고 어떻게 지금 16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대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요즘 들리는 말은 제가 소실적이 됐다는 말도 한 것 같고 하여튼 좌우가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장님이 이제 한국에 계신 리더분들을 미국에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 5월 달에 제가 가입을 했고 2010년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2012년 12월 달부터 한국에서 강사분들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2년 정도 2010년 5월 달인데 2011년, 2012년 거의 2년 반 정도 후에 정말 시스템이란 게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를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원데이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저는 정말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그룹은 동량젓으로 컸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저희 이용균 단장님도 오시고 그때 당시 이용균 단장님이 스타마스터 때 오셔가지고 본부장님 때 오셔가지고 저랑 처음으로 만났어요. 2012년 12월인가 하여튼 그때 제가 10월인가 하여튼 좀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 10월인가 제가 처음으로 이영균 단장님을 뵙고 이영균 단장님 강의도 처음으로 들어보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터넷이 있질 않았으니까 유튜브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들의 노하우도 들어보고 저분들의 노하우도 들어보고 근데 어떤 일관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일관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의 노하우, 저분의 노하우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말씀대로 따라가 보기도 하고 저분 말씀대로 따라가 보기도 하고 하다가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큰 거예요. 하여튼 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잠깐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1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 정말 조금만 좀 혹시 스크린 보이시나요?
애터미 비전이라고 보이나요?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애터미 비전. 자, 스크린을 넘기는데 다음 보이나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1849년에 혹시 그때 당시 살아 계셨던 분 계세요? 혹시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시죠? 1849년입니다. 1949년이 아닙니다. 자, 18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금을 발견합니다. 금을. 금을 발견했어요. 근데 1849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은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걸 믿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데 1849년에 누군가 금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일확천금을 믿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일확천금. 나도 금을 발견만 하면은 나도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아시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금을 캐기를 시작을 해요. 이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성공을 했을까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들만 금을 발견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발견된 진리가 있어요. 무슨 진리가 발견됐냐면은 이게 정말 리얼 포춘,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는 일확천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걸 팔으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selling shovels is better than digging the gold라고 하는데 삽을 파는 것이 금을 캐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공의 방법이다라고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생필품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23만 3,610불 여기 미국 달러로 이게 무슨 돈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뭐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3억 가까이 되는 돈. 근데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무슨 돈이냐면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돈이에요. 미국에서. 평균 미국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데도 있지만 한국보다 더 못 사는 데도 더 많아요. 요즘에 한국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말이 잘 안 되는데 이 3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서 아기를 한 명 키우는데 이 돈은 대학교 다니는 비용을 뺀 돈이에요. 제가 지금 제 자녀가 둘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제 둘째가 다니는 학교는 맨하탄에 있어요. 그래서 학비가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한국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큰딸이 벌써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약 어, 1억 몇 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몇 천만 원 학비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학비가 그렇게 비싸냐. 근데 또 다 다니는 게 뭐냐면 학생 융자를 해줘요. 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빚을 몇 억을 지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에 애들이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자, 이거 데이터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요. 물론 저는 이제 다 미국 데이터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 계실까요?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 1940년도에 태어나셨다면은 이게 90% 이상이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90% 이상 부모보다 더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친 거 열심히 배우고 직장 잡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부모보다 더 잘 살았대요. 근데 이제 1984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저보다 그래도 한 15년 정도 14년 정도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부모보다 잘 살 확률이 50대 50이래요. 50대 5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AI를 굴려봤더니 만약에 1925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부모보다 잘 살 확률이 몇 프로냐면 13%래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자들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자가 아닌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 확률이 거의 90%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무슨 결론에 도달하냐면은 학교 가면 안 된다.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안 되고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제 둘째, 셋째가 이미 대학생이고 넷째도 지금 1년만 있으면 대학생이 되고 첫째도 지금 다시 대학을 다니겠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좀 돌아버리고 있습니다. 다 네 명이 다 대학교를 다시 가겠다니까 이 비싼 학비들을 내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그럼 니네들은 과연 나중에 뭘 하면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네들 답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답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요즘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AI 어때요? 그냥 모든 게 다 AI가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로봇, 휴머노이드, 또 현대에서 또 요즘에 로봇 그걸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 로봇들이 나와서 지금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말하면 you will lose your job to robot sooner than you think. 그 무슨 말이냐면은 네 생각보다 더 빨리 네 직장이 AI나 그 로봇들한테 뺏길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사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미국 달러로 20불씩 내면서 AI를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냥 그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 안 사고 일이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는 변호사를 한 명 사서 일을 해결했었다면은 그 어떤 변호사가 저한테 돈을 벌어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20불 내고 AI를 쓰니까 그 변호사를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정말 변호사가 돼도 앞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근데 이제 우리는 다행하죠. 이게 제가 요즘에 하고 다니는 강의 슬라이드인데 뭐냐면 어디셔널 머니하고 애니웨이 머니라는 컨셉이 있어요. 어디셔널 머니는 그 여윳돈이란 뜻이에요. anyway money는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돈, 어차피 써야 될 돈. 그건 뭐죠? 생활 필수품은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생활 필수품은 무조건 사서 써야 돼요. 아무리 못 살아도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야,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샤워하고 살자. 하루에 이빨 딱 한 번만 닦자. 두 번 닦으면 안 돼. 한 번만 닦아.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 두 번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뭘 하면은 항상 어디셔널 머니, 여윳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여윳돈이 없어요. 애니웨이 머니는 하여튼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제가 이걸 오래 얘기를 못 하겠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돈인데 그 돈이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수입이 된다라는 컨셉이죠. 여러분 혹시 월세라는 개념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죠. 한국에도 제가 전세가 없어지고 전세가 많이 줄고 월세가 많이 생겨난다는 뉴스를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요, 전세라는 개념이 30년 전에 미국 왔을 때 제가 없었어요. 아니, 왜 미국엔 전세가 없지?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월세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그 아무리 그 쫄딱 망해서 어렵게 살았을 때도 제가 월세가 얼마였냐면 2,500불이었어요. 쫄딱 망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 때도 2,500불이면요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 월세를 내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월세를 내면은 그 돈은 어떤 돈이죠? 그냥 날라가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집을 사가지고 은행 융자를 갚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그 집이 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집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아니 그 집을 사고 싶어도 아무나 살 수 없는 게 집이에요. 특히 한국은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고. 정말 너무 비싸. 한국에서 서울에서 집을 한 채 팔아서 미국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택에 살 수 있습니다. 저택에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 수 있고 남 여윳돈으로 또 사업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미국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한국은 집이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너무 그 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애터미는 그 장벽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파나마를 갔었어요. 파나마에 갔었는데 작년 1월 달에 파나마 갔었는데 파나마는 아직 오픈이 안 된 나라예요. 저희 파트너가 하도 와달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9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900명이. 이게 회사에서 하는 사업 어떤 그 세미나도 아니고 제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거나이즈를 해가지고 연 세미나인데 무려 900명이나 왔더 900명이 넘게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냐? 오픈되지도 않은 나라에서.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남미 아시죠? 남미, 멕시코, 뭐 브라질, 콜롬비아, 뭐 페루, 과테말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못 살아요. 좀 많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뭘 하냐면은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를 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으로 미립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이 요즘에 트럼프가 거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많은 미립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냐면은 집을 떠나올 때 심지어 자식이 있어도요. 자식을 넣고 미국으로 미립국을 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미립국 과정에서 죽어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그런 노래도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 노래도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 얘기는 하기 그렇고 하여튼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회가 없었는데 애터미가 자기 나라에 오면은 자기는 아기들을 놓고 떠나지 않아도 되고 고향을 떠나지도 않아도 되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죽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기차라고 그래요. 죽음의 기차. 그 기차를 타고 미립국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죽음의 기차라고 그래요. 그 기차를 안 타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감동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분들은 언제 애터미가 파나마에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다리겠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고 빨리 파나마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파나마가 열릴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계란이 깨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에서 깨는 거고 하나는 밖에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깨면 생명이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깨면 어떻게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되죠. 계란 후라이. 여러분, 계란 후라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정지대, 어, 안전지대라고 하나요? 안전지대 안에 있는 컴포트존이라고 하는 그런 계란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고 나와야 돼요. 깨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깥에서 깨져요. 우리 팬데믹이라는 걸 한번 겪었잖아요. 이거를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이 안전지대, 한국말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전지대에서 안주하던 사람들은 그 계란이 깨져서 직장을 잃는다거나 가정을 잃는다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근데 저희 애터미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팬데믹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했어요. 우리 줌 미팅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세미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한국에서 명사회를 보던 분이 이렇게 같은 화면에서 사회를 봐주시고 또 저희 스폰서님 이용균 단장님도 와 계시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미국에 계시는 우리 사업자님들도 들어오셨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유미아 팀장님, 박경옥 국장님 뭐 이런 분들도 들어오신 것 같고 물론 화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방금 화면 켜신 분도 계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 내가 빨리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을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 할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저기 어떻게 되나? 성공, 자, 회사도 똑같잖아요. 회사도 똑같고, 제품도 똑같고, 보상 플랜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물론,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도.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 그 태도는요, 정말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태도 때문에 성공과 빠른 성공과 혹은 늦은 성공 아니면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죠.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내가 오너십, 내가 그 이 사업의 주인공이다. 여러분들 내 사업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스폰서가 오라니까 오고 가자니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사업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결국은 포기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구 사업이냐? 봤을 때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결정도 내가 하고 그 결과도 누가 책임을 져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3주 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3주 전에. 한국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잠깐 대만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는데 잠깐 한국에 들려서 저 부모님 집에 잠깐 갔다 왔었어요. 예, 부모님 집에 1년에 한 번은 가고 싶다는 그 소망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때 본사를 잠깐 들렸었어요. 본사를 잠깐 들려서 회장님을 뵀는데 회장님이랑 한 단독으로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왜 미국이 요즘에 좀 저조해?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댔었어요. 경기가 안 좋니, 뭐 트럼프가 어쨌니, 뭐 그런 핑계를 다 댔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은 뭐 경기가 안 좋았다, 내가 시간이 없다, 애터미 할 시간이 없다, 아니면 남편이 안 도와준다, 아내가 안 도와준다, 스폰서가 안 도와줘요, 뭐 파트너가 열심히 안 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은 아닌데 그게 사실일지언정 그게 결과를 바꾸진 않아요. 그죠? 결과를 바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은 거 내가 뭐 어차피 못 바꿔요. 스폰서가 나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스폰서 마음이에요. 내 파트너가 열심히 뛰고 안 뛰고는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파트너가 열심히 뛰면 정말 좋겠죠. 근데 파트너가 열심히 안 뛴 걸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도와주네, 와이프가 안 도와주네,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해도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 태도가 바뀌어야 돼, 내 태도가. 환경을 타다는 순간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모든 거를 이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진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결국은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내가 변화가 되는 것만이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만 가리키기만 하면서 너가 바뀌어야 돼, 너가 바뀌어야 돼, 회사가 바뀌어야 돼, 마케팅 플랜이 바뀌어야 돼, 우리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도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한테 후원을 얼마 해주면 자기가 열심히 뛴대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누구를 제가 선택을 해서 후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런 이거는 그런 거는 자기들이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대요.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돈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런 거는 나라에서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애텀이라는 도구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도구를 쥐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결국은 그것도 내가 주인공일 때 이게 일이 된다. 그래서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배우려는 태도가 돼야 돼요. 배우려는 태도가.
정말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혹은 5년, 10년, 혹은 1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잖아요. 아, 그거 다 옛날에 해봤던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다 아는 얘기. 저렇게 말씀드리면 아, 뭐, 나도 그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귀가 닫혀요.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떤 그 변화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영어로는 teachable, coachable이래 되라고 그래요. teachable. 여러분은 teachable이 돼야 되고 coachable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와서 가르쳐 주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시냐면요.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그래. 그래서 안다병이라고 그러죠. 안다병. 영어로는 제가 안다병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I know everything disease라고 그래요, 제가. I know everything disease인데 I know everything. 내가 다 알아. 그게 병이라니까. I know everything disease. 그 안다병이 걸린다고 하는데 안다병이 걸리기 시작하면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오늘도 아무리 말주변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 한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점을 찾아야 되고 내일 당장 저 중에서 하나를 내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만 내가 성장이 와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하네.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생각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스폰서가 와고 아무리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도 정말 배울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저 말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찾아내시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항상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1년 내내 1%씩 성장을 하면요, 1년 후에는 37배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얘기 안 해, 똑같은 얘기 안 해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변화가 일으키지 않으면요, 1년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 1%씩 퇴보하다 보면 1년 후에는 여러분이 빵프로가 돼요. 빵프로가. 그래서 정말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끈질기게 매일매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은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쁠 때도 해야 돼요. 아마추어는 기분 좋을 때만 해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 아마추어는. 근데 프로는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애터미에서 이제는 사업 설명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줄 저는 꿈도 못 꿨던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전문 강사도 아닌데 요즘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영어를 미국에 30년 살면 영어 잘할 줄 알죠. 영어가 정말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원어민들도요.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항상 배워요. 미국 사람들은요, 항상 그 단어 맞추기 게임을 늘 하면서 사는 그 습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라틴어 계열들이 라틴어부터 배우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살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고 다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16년 전에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영어를 못했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온 거예요. 사업 설명을 들으러. 제가 떠듬떠듬 영어로 사업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실패 계속 실패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작심을 했어요.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날부터 저는 성경을 열심히 영어로 읽기 시작했고, 물론 요즘에는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정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디즈니 무비 아시죠?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라이온 킹이라고 혹시 아세요? 라이온 킹? 저는 라이온 킹을
거의 10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왜냐면은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그 말들은요, 굉장히 그 이 발음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되게 정확해요. 그 발음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영어를 지금도 매일매일 영어 연습을 합니다. 영어로 항상 뭔가를 말을 해요.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늘 생각도 영어로 하려고 하고요. 어떤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영어로 어떻게 이제는 거의 생각 자체도 영어로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제가 30년 동안 살면서 영어를 한 게 아니고요. 애터미를 시작하면서부터 영어를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정말 정말 저는 너무너무 저한테 감사하고 제가 자랑스러워요. 스스로.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매일매일 영어라는 이 커다란 어떤 그 벽을 뛰어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기 싫어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저는 한 7년 전부터 7년 전부터 7년 정도 전부터 또 스페니쉬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 산하에 스페니쉬가 이제는 거의 절반이에요. 초창기에는 100% 한국 사람이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스페니쉬 쓰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제 산하예요. 스페인에서 제일 큰 그룹이 또 제 산하고 하여튼 그래서 스페니쉬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매일매일 공부한 지 저희 거의 2000일이 돼가요. 그러면은 4년 이상 지금 매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는 물론 과거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했던 공부 가닥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문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해보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그런 대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스페인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매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목표는 뭐냐면은 영어로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언젠가는 제가 스페인어권에서는 스페인어로 강의를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룰 수 있을까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만을 가고 싱가포르를 가고 호주를 갑니다.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대만하고 싱가포르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호주를 갔는데요. 호주에서 네 개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네 개 도시를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친 결정을 하나 했어요. 무슨 미친 결정을 했냐면 중국말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작년 언젠가부터 지금 중국말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꿈이 또 하나 생겼어요. 언젠가는 나는 중국말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언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떠듬떠듬 말을 하더라도 한국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오, 굉장히 관심이 가죠. 호감이 가고. 저는 그게 가장 재밌어요, 요즘에.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데, 여러분, 치매가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를 배우거나 또 하나는 악기를 배우든가. 우리 애터미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건 뭐냐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그 90세 넘은 한국에 계신 어떤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65세 자기가 은퇴를 할 때 그때부터라도 자기는 언어 공부를 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무가 후회되기 때문에 지금 90 몇 세인데도 무슨 언어 공부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몇 세신가요? 40대도 많으실 거고 50대도 많으실 거고 60대도 있으실 거고요. 심지어 70대, 80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장이 멈출 겁니다. 애터미는요,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가 어렵죠. 근데 초대가 가장 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변화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kg 쪘던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현재 100kg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현재 100kg인데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아무도 안 오죠. 너나 빼라, 이 자식아. 웃기고 있네. 너부터 빼. 그러겠죠? 근데 제가 짠 하고 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제가 150kg였었어요. 150kg였는데요. 저는 100kg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요. 헉, 어떻게 150kg에서 100kg가 됐나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변화의 양이에요. 변화의 양.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보다 지금 여러분들 얼마만큼 변화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달하던 제가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배움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어저께는 메릴랜드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왔어요. 원데이 세미나 강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그 뭐죠? 그 드리머스 토크라는 옛날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그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왜 무슨 한국에 사시는 그 외국 분들이 MC로 나와서 하는 거 있죠. 드리머스 토크라는 그 영상을 틀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을 했냐라는 질문에 제가 답했던 건 뭐냐면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강의를 들었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나 올라갈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근데 내려올 때 나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공은 갈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책임감은 이것도 또한 내 책임이다라고 나가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에 계신 법인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법인장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워크숍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계신 스폰서님이 하시는 워크숍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공교롭게도. 그리고 뭐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은데 저는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데 하여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는요, 모이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숙박비도 너무 비싸고 식사비도 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최초로 50명 정도 오셔가지고 50명을 모시고 제가 워크숍을 했는데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1번 다시는 하지 말자. 2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자. 3번 1년에 두 번 하자. 그랬더니 한 명 빼놓고 다 1년에 두 번 하자고 하고 한 명은 1년에 한 번 하자고 하고 해서 이번 9월 달에 또 워크숍을 해요. 저희 그룹, 저희 우리 사장님들 모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100명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하기 싫었던 거를 가장 두려웠던 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유, 나는 그거 안 해요 하고 아마 안 했더라면은 저는 아마도 계속 정체가 왔을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겁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결과로 보여진 건 없는데 이미 흐름들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흐름들은 정말 우리 뼈를 갈아서라도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자. 정말 미국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우리 그룹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우리 정말 성공해보자 하는 어떤 다짐들이 막 올라오고 정말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정말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2주 전에 이제 대만 가서 강사 뭐지 그 석세스 아카데미 강사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냐면 샌디 추라는 크라운 마스터를 만났어요. 이 샌디 추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번에 그 중국에서 최초로 해외 임페리얼 나오신 분 아시죠? 페넌 쿠이라는 분이 최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셨는데 이분을 가입시킨 분이에요. 이분을.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이제 그 샌디 추라는 분의 집도 가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우리 정말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이아몬드 그 팀장일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 때 중국에 가서 이분을 만났대요. 페넌쿠이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 이분은 이미 30년 정도 다단계에서 탑 리더가 돼 있는 상태예요. 탑 리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샌디 추가 뭐라고 했냐면 애텀이라는 회사가 중국에 올 텐데 만약에 애텀이라는 회사가 중국에 오면은 그 회사를 그 회사에 주목을 해라. 관심을 가져라. 왜? 애텀이라는 회사가 중국의 넘버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한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임페리얼 맸어요, 애텀에서. 근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어떤 다단계 회사에 이제 조금, 이제 초보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 회사가 미국에 오면은 미국의 1등이 될 테니까 너 그 회사 오면은 관심 가져야 돼. 왜냐하면 그 회사가 1등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샌디추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분한테. 자기는 그때 너무너무 확신에 차 있었대. 애텀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애텀이라는 회사가 중국에서도 1등을 할 것이다. 대만에서도 1등을 할 것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1등을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1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015년에. 그리고 2020년 4월 1일 날 중국 사람들이 드디어 가입을 시작할 때 이 페논쿤이라는 분이 그 타 다단계 탑 리더 자리를 포기를 하고 애터미 가입을 한 거예요. 2020년 4월 1일에. 그리고 2025년 12월에 임페리얼이 된 거예요. 5년 만에 임페리얼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5년 만에도 임페리얼을 갈 수 있구나.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누군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5년 만에 임페리얼을 갔을 때 아이고 정말 어떤 다단계 꾼이 와가지고 완전히 어? 다단계 꾼처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이를 악물렀어요. 나도 저분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저런 진짜 임페리얼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구나. 저도 지금 임페리얼을 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임페리얼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임페리얼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건가가 그게 내 성공의 기준이다. 그분의 성공의 기준이 그거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나의 성공은 그냥 그 일부분이에요. 그건 너의 성공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가 내 성공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내 얘기가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게 내가 도움을 줬을까? 그게 나의 성공의 기준이더라 이거죠. 저는 아직도 계속 정말 애터미 하면서 매일매일 처절하게 제 스스로를 깨려고 노력을 해요. 솔직히 매일매일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마다 줌 미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디든지 줌 미팅. 제 산하에서 줌 미팅이 뭐 거의 뭐 수십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를 거의 매일마다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비행기 타면서 뭐 열 몇 시간, 스물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오고 할 때는 못하지만 나머지는 내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서 임페리얼 가실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태도만 바꾸면은 여러분이 무조건 이건 내 사업이야.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사업이고 내가 결론은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워야 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 내가 한 번 시작한 이상 어떤 결과가 빨리 안 나오더라도 나는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임페리얼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임페리얼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부족한 스피치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